네, 안녕하세요. 롤러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8년 12월 6일 목요일입니다. 퇴근길 시황 진행하겠습니다. 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네, 불안불안하시죠, 다들? 오늘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툼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시장 많이 밀린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태연하신 분들도 있겠죠. 네, 그럼 오늘 시장을 한번 잘 짚어볼게요. 자,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야 뭐 기존에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된다. 근데 그 장단기 국채금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밀리지는 않고요. 오늘 또 뭐 있는 소식 중 하나가 중국의 화웨이라는 기업 다 아시죠? 그죠? 화웨이라는 기업은 다들 아시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 뭐 이게 영향은 줬지만 이 정도까지 밀어내릴 건 아니다. 근데 중국의 화웨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중국의 삼성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륙에서 뭐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죠. 자, 이 창업주의 딸 멍완저우라는 CFO가 그 캐나다에서 1일날 체포를 당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인도해 달라, 체포해서 인도해 달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거래 쪽에서 위반을 했다. 그래서 뭐 이런 요청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요청, 캐나다 체포. 자, 이게 팩트죠. 그러면은 캐나다는 미국 편을 살짝 들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차피 뭐 인접국이기도 하고 우방이기도 하니까 살짝 들어주는 이런 모양. 중국이 자꾸 2025년 내세우면서 IT 쪽에서는, IT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뭐 세계를 주름 잡겠다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뭐 다른 뭐 세계 다른 국가들은 모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지금 미국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나마 이제 중국을 견제할 수단이 지금 트럼프가 하는 방식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미국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 이런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잡은 게 아니고 캐나다에서 체포해 줬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인도를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오늘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1일날 나온 거. 1일날 1일. 12월 1일 체포. 그렇죠. 근데 뭐 이슈를 오늘 만드는 거죠. 원래 이슈는 만들면은 항상 확대가 되기 마련이니까. 다행히 또 미국장 휴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요런 정도 뭐 영향을 좀 미쳤다. 약간 약세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장중에도 기술주나 이런 쪽에 계속 이제 부담을 주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기술주 쪽의 낙폭은 그거 하나 걱정된다. 다른 거는 호황제가 계속 다 겹쳐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심리가 안 좋으니까 악재 쪽을 많이 반영하는 거예요. 심리가 안 좋아서 악재를 더 반영한다. 근데 심리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저 악재들 다 해묵은 악재들이야 라고 하면서 호재만 반영해요. 나중에는 그거는 이제 장 성향에 따라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요 돌파가 나올 때까지는 약세 구간이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 일단 시작은 만들어 놨다. 기본적인 건 만들어 놨다. 해서 요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죠?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데 돌파 시도가 나왔다. 그러다가 유지를 못해서 밀렸으니까 뭐 한번 밀리는 것 정도야 뭐 인정해줘야죠.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바로 돌파가 나와도 되고 반등 시도가 나와도 되고 한번 밀렸다가도 된다. 근데 오늘 좀 과하게 밀어내린 감은 좀 있다. 근데 뭐이 정도 밀리는 거는 뭐 인정해 준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많이 밀린 건 코스닥이 많이 밀렸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이쪽이 많이 밀렸으니까 여기를 한번 봐드릴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렸어요 라고 했는데 650포인트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죠. 오히려 코스피보다 더 많이 남았죠. 네. 이만큼 한 번 더 밀려도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갖고 보셔라 시장을. 너무 급하게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슈가 나왔을 때 좋은 거는 맞다. 근데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하나도 없다. 약간 유예됐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이제 관세 25%가 부과되면은 글로벌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악재다 그거는. 근데 악재가 미뤄진 거잖아요. 악재가 미뤄졌으니까 일단은 좋은 거죠. 그리고 미루는 만큼 이제 서로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살짝 밀렸다가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밀렸다가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시장 좀 밀린다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달 안에는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아예 돌파해서 안착이 나올 것 같아요. 더 갈 수도 있고 일단 돌파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늦어도 뭐 다음 달 초인데 웬만해서 이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죠. FOMC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좀 완화적인 스탠스 다시 한번 확정 지어주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호재를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이제 협상하는 거는 90일이잖아요. 네. 자, 미중 협상은 90일이잖아요. 유예한 게.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뭐 한 달 안에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전 본다고 했죠. 저는 오히려 90일 안에 해소가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보는 사람이라고 했죠. 해소가 되면 좋은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점쟁이가 아니니까 저는. 근데 해소하려고 물론 노력은 하겠죠. 근데 해소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문서로 정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트럼프 쪽에서는. 계속 서로 이제 구두로 협상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따로 이제 우리가 직접 들은 내용은 없어요. 근데 대충 보면은 이제 뭐 환율 조작국이나 이런 거 좀 안 해주는 대신 지정 안 하고 하는 대신 그냥 그 인프라 투자 같은 거 좀 도와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구두로 이렇게 뒤에서 쏙닥쏙닥 거렸단 말이에요. 둘이. 근데 이제는 문서화하겠다. 문서화하겠다. 그러니까 말로 그 자리에서 모면하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90일 안에 해소되면 좋은 거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뭐 2주던 한 달이던 2주 뒤에 관세를 무조건 올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 뭐 트럼프가 또 발언을 하겠죠. 그럼 또 시장 또 흔들리겠지.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안에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한 달 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뭐 어제 뭐 나는 관세맨이다라고 하는 거 나는 관세맨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다 액션이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보셨잖아요. 액션이잖아요. 트럼프도 하고 싶은 거야 이제는.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뭐 6%대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이 상태면 내년 경제 성장률 6% 무너질 수도. 지금 중국은 아직 고성장을 해야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개발도상국이라서. 근데 고성장률이 무너지면은 이제 세계 경제에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뭐 화웨이 뭐 압박이 들어왔다 이런 것도 다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다 압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상회담 한다라고 해놓고 나서 화웨이 CEO의 딸 CFO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데려오고 인도하고 하는 것도 요것도 다 압박 수단인 거야. 항상 말씀드리죠.
트럼프는 이거는 진짜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리는 것 같네. 트럼프는 협상을 할 때 골목길에 막다른 길에 몰아놓고 멱살 쥐고 흔들면서 웃으며 협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딱 협상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뭔가 볼기짝 한 대 때리던지 아니면 저쪽에 비슷한 애 하나 때리던지. 북한이랑 협상하러 갈 때 뭐 시리아 볼기짝 한 대 때리고 가고 이런 게 항상 있잖아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돌려가기 같은 개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너네 나랑 협상할 때 똑바로 안 하면은 내가 저렇게 할 거야. 너네한테 이런 피해를 줄 거야 라고 항상 이제 암시를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항상 뭐 인터뷰 자리나 이런 데는 웃으면서 협상하고, 그리고 협박 같은 경우를 이제 트위터 같은 걸로 외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트위터 외교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거는 미국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거는 뭐 인정해야지. 거기가 지들이 강하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항상 강자였잖아요. 기업에서도 트럼프는 항상 강자잖아요. 그러니까 강자의 입장에서 협상하는 방법, 아주 탁월한 방법을 아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현상이 뭐 특이할 게 없어요. 그냥 어제 연장선상 정도인데, 이것도 또 보면은 뭐 다음 주쯤 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회복이 돼요. 네. 자,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셔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은 그냥 괜찮은 종목 있다 그러면은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 좋은 종목에 좀 물려서 조금 길게 가져가도 되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고 저는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수급 보시라고 했는데 오늘 수급이 아침부터 썩 좋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기관이 이제 코스피 쪽엔 매수 전환이 좀 됐는데, 금융투자에서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왔죠. 진짜 저점에서 항상 단차 참 잘 쳐요. 금융투자는 저점에서 딱 매수 들어와서 뭐 저항 가면 딱 정리하고 이런 거 참 잘하죠. 예, 근데 오늘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다, 뭐 코스닥도 매도를 했다, 뭐 이러면서 다들 이제 우려감 어쩌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콜옵션으로 해지를 했죠. 상방 포지션을 좀 구축하고 하방 포지션을 청산했으니까. 자, 요거 다음 주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네, 다음 주 이제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자,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수급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 참 미리미리 항상 정리를 해드려죠 제가. 선물 옵션 만기일 수급을 봅시다. 자, 여러분이 뭐 외국인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10월에는 뭐 다 팔았어요.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10월에는 뭐 수급이 좋지 않았던 거는 누구나 알잖아요. 자, 11월부터 봅시다. 코스피 11월부터 해서 외국인은 2155억 매수입니다. 오늘 그렇게 매도를 했어도 오늘 3,900억인가요? 3,870억, 3,900억 가까이 매도를 했어도 아직도 10월부터 치면은 2,155억 매수. 뭐야? 그러면 매도한 게 없네? 네, 매수한 게 없어요. 네, 오히려 외국인 소폭 매수. 뭐 기관이 좀 매도했고, 개인 조금 매도했고, 뭐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도한 주체는 없어요. 10월부터 아니 11월부터 보면 다들 10월에 안 좋았던 거지 11월부터는 그렇게 나쁠 게 없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맨날 뭐 그 외국인이 조금만 매도하면은 뉴스에서 외국인 매도세 막 이런 뉴스 기사 나오잖아요. 그냥 팩트를 보세요. 외국인은 코스닥 오늘 거의 850억 가까이 매도했죠. 849억, 850억 매도했죠. 그래가지고 총 오늘 매도한 것까지 해서 280억 매도했어요. 그럼 이것도 오늘 매수 우위였다가 소폭 매도 우위 된 거잖아요. 코스닥은 그냥 개인만 매수하고 매도는 기관이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코스닥을 패대기 친 건 기관이에요. 외국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기관이 오늘도 외국인 못지않게 매도를 했죠.
예, 기관은 늘상 매도예요. 매도 보시면은 다 매도잖아요. 다 매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여론이나 이런 데서 외국인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자, 선물 옵션 만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쪽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좀 규모가 큰 선물부터. 자, 9월 만기일 다음 날부터 재면은 이제 뭐 롤오버 물량이 좀 있는데 그게 계약수로 치면 한 4만 계약 정도 된다고 뭐 주장을 하는데 추정치예요. 그거는 예,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진 않습니다. 추정치로 한 4만 계약 정도 롤오버 됐다고 하는데 기존의 매수 포지션에 있던 부분이랑 계산을 하면은 4만 계약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2만 5천 계약 전후 거기 뭐 많아야 3만 계약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롤오버 됐는데 6천 계약 정도는 이제 벌써 환매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간단히 정리. 코스피 외국인 매도한 거 없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외국인 매도한 거 없다.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 소폭 매도죠. 소폭 매도. 이건 매도도 아니에요. 소폭 매도했고 코스닥을 매우 쳐라 했다. 매우 쳐라.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다. 기관에서 저거 매도를 다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리고 선물을 보면은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 우위다. 지금 최근 거는. 다들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갖고 선물을 보면은 선물은 외국인 매수 우위 얼마? 6,500계약. 그죠? 외국인이 6,500계약. 뭐 기존에 롤오버된 물량이 있다고 쳐도 그 기존의 하락 포지션을 갖고 온 게 있다고 쳐도 하락 포지션을 어느 정도 청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칩시다. 하락 포지션 청산 중. 많이 밀렸으니까 이제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러니까 청산 중이라 이거예요. 근데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굳이 급등까지는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해석하면은 굳이 급등 애써 급등을 만들진 않는다. 뭐 상황 봐가지고 좋으면은 급등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뭐 해도 본인들은 급할 게 없어요. 아직 하락 포지션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근데 하락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이제 반등에 대한 여지를 계속 보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더욱 단기적인 옵션을 한번 볼게요. 아주 공격적인 보면은 외국인이 옵션을 9월부터 보면 안 되지. 자, 지난달 11월 말 이후부터 보면은 외국인들이 옵션을 어마어마하게 매수했죠. 콜옵션은 상방 포지션입니다. 그러면 155억이나 지금 매수 우위다. 콜옵션 상방 포지션 요거는 155억 매수 우위. 자, 풋옵션 요거는 하방 포지션. 자, 하방 포지션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은 상방에다 큰 베팅을 해놨어요.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 자, 풋옵션 같은 경우는 64억. 그러면은 풋옵션은 이건 외국인 포지션으로만 봐드릴게요. 지수는 외국인이 찜쪄 먹으니까. 자, 64억이죠. 64억 매수 우위. 그러면은 상방 포지션이 이렇게 보면 돼요. 외국인은 결론 파생 상품에서 선물 매수 요거 상방 포지션이죠. 그러면은 6,500개가 상방 포지션이니까 지금 뭐 하락 포지션을 청산했고 혹은 상방 포지션을 구축했고 아주 좋은 거죠. 지금 일단은 하락은 제한하고 상방을 조금씩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옵션까지 포함하면은 아직까지 뭐 하방을 아예 거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포함하면
상방 포지션이 2배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반등의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 상태다. 적어도 반등이라고 보면은 요 구간 요쪽부터 해가지고 날짜를 한번 보죠. 보면은 11월 9일이죠. 8, 9 요 날이죠. 그러면 이날 기준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나요? 올라온 게 있나요? 이날 기준으로? 지금 오늘 밀린 이 구간이 이날 기준대잖아요. 보시면은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옆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은 이게 만기일날 지수권이란 말이에요. 이날 기준으로 올라온 게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근데 포지션은 상방 포지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항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돌파할 가능성에도 염두를 두는 거죠. 물론 하방 쪽에도 해지는 일부 걸어놨죠. 보험이라고 칠게요. 해지라고 하지 않고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시겠지만 모르시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하방 포지션에 대해서 일부 보험은 드러났지만 상방 쪽에다 베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기일이 언제야? 일주일 남았죠. 선물옵션 만기 일주일 남았어요. 다음주 목요일이야. 그러면은 다음주 목요일까지는 그래도 반등 가능성을 조금 더 볼 수는 있겠죠. 지금 갑자기 여기서부터 뭐 하방 포지션 엄청나게 구축해가지고 밑으로 때려내리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얘기는 달라지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반등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고 있는 모양이다. 어차피 이번 주라고 해봐야 내일 하루 거래하고, 그죠? 내일 하루 거래하고 다음 주 4일 거래하면은 딱 5일 남은 거잖아요. 5일 동안 해서 뭐 흔들림이 있건 어떻게 하건 하방 경직이 좀 나오고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돌파 시도 나오면은 되는 거죠.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이거 좀 밀렸다고 뭘 힘들 게 뭐 있어. 종목들 조금 밀리겠죠. 이렇게 밀렸는데 3%대 밀렸으면 종목들이야 좀 밀리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걸로 일희일비하지 마셔라. 왜냐면 기존에 좀 벌어놓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좋은 종목이면은 조금 밀려도 어차피 올라오면서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달 말 내년까지 봤을 때, 내년 초까지 봤을 때, 뭐 길게 보면 한 봄 정도까지만이라도 봤을 때 더욱더 많이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 지금 요거 짧게 해서 그렇지 지금 이만큼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년 초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첫 번째 뭐 한 740 정도까지만 나왔다고 쳐도 여러분 오늘 밀린 거에 뭐 그 정도는 이미 다 회복하고 최소한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 만약 이것도 돌파해서 좀 세게 가서 뭐 700포인트 후반까지 가거나 800포인트 근처까지 가면 여러분들 룰루랄라 만세 부를 거예요. 네,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고. 근데 뭐 조금 밀렸다고 뭐 시장이 어렵네, 힘드네, 뭐 얘네 그 트럼프랑 뭐 시진핑이랑 만났는데도 뭐 별거 없네, 불확실성 뭐 여전히 높네, 뭐 호재가 다 희석됐네. 아휴, 그런 일희일비하는 조삼모사 같은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수익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리가 중요해요. 주식은 심리가 중요해요. 주식은. 자, 주식은 급한 사람에게서 여유 있는 사람에게 돈이 넘어오게 되어 있는 구조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뭐 하루하루 일일비하면 급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뇌동매매하고 뭐 이렇게 밀릴 때 뭐 이렇게 막 뭐 손절하네 어쩌네 하고 딴 종목 사면 딴 종목은 안 밀리나? 근데 여유 있는 사람에게 돈이 넘어오게 돼 있다. 왜? 좋은 종목 사서 넣어놓으면은 조금 밀려도 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도 또 일일비하지 않아요. 올라오면은 역시 올라올 종목은 올라오는군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뭘 이렇게 특히 요거 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하락하는 날 주식이 상승하는 날만 있지는 않아요. 보통 1년 내내 보면 하락하는 날이 더 많아요. 제일 많은 건 횡보하는 날이고, 하락하는 날 내 계좌를 쳐다보지 마라.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팁이에요. 하락하는 날 내 계좌를 절대 쳐다보지 마라. 이런 날은 오히려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커피 한잔하고 수다 떨고 즐기세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날 바쁘게 움직이는 게 맞아요. 여러분은 반대로 하시죠. 반대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까지 제가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았네요. 딱 한 달만 있으면 제가 이제 10년째 이쪽에서 뭐 여러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만나면 보면 다 똑같아요. 상승하는 날은 그냥 이렇게 뭐 오늘은 술값 벌었으니까 안주값 벌었으니까 소주 한잔 해야지 이 생각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아니면은 집에 뭐 하나 사가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 이제 하락하는 날 엄청 바쁘게 막 뭘 하려고 하세요. 하락하는 날은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하락하는 날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날이면 당연히 빠르게 현금 확보를 움직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추세적인 하락을 하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냥 심리가 약세 심리인 거지. 보세요. 지금 심리가 약세 심리인 거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은 아니에요. 네. 추세 하락은 지금 벗겨냈어요. 근데 상승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야. 아시겠어요? 상승을 못하는 거지 지금은 하락하고 있지는 않다. 심리가 아직 회복이 조금 덜 됐을 뿐이에요.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은 바쁘게 움직이지 마셔라.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일비하지 마셔라. 일일비하지 말고 바쁘게 움직이지 마라. 제가 지난달까지는 계속 말씀드렸죠. 좀 바쁘게 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매매 구간으로 가고 투자의 개념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쉬십시오. 근데 이달부터 거래량도 늘어나고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거 좀 나쁘지 않다. 제가 볼 때는 돌파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능성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대응을 하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혹은 다음 달까지 아주 좋은 날이 올 거고, 봄까지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시장을 보셔라. 일일비하지 마셔라. 이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정리해드린 이 수급 있죠. 제가 뭐 미중 무역협상 92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아예 그 휴전 나오기 전부터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해석해 드렸고,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죠.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뭐 바로 돌파할 수도 있고 밀렸다 갈 수도 있고 둘 다 뭐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돌파를 할 거니까. 빠르냐 느리냐 그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일비하지 마셔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코스피랑 코스닥 외국인이 매도한 건 없다. 기관이 오히려 코스닥을 매우 쳐라 해가지고 두들겨 팼다. 그리고 선물 좀 큰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다. 하락 포지션을 좀 청산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애써 급등을 만드는 건 아니다. 그리고 콜옵션 요건 상방 포지션을 뜻하는데 외국인이 155억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위쪽을 조금 더 바라보고 있다. 근데 만기일부터 해서 평균 냈을 때 지금 지수가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하방 포지션인데 64억, 155억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금액이죠. 거기다가 선물 매수 6,500계약까지 하면 이거는 혹시나 밀릴까봐 보험 드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하방 포지션은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파생 상품 쪽부터 시작해서 하방 포지션을 점점 풀고 있고 위쪽을 조금씩 구축하면서 이제 반등을 노려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다음 주까지는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하방 포지션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구축하지 않는 이상은 가능성은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요런 수급 정도만 오늘은 잘 알고 넘어가시면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네. 편안하게 쉬시면 또 반등 나오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밀린 것 정도는 금방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